자, 안녕하세요. 지니어스 강입니다. 오늘은 다른 분의 댓글에 있는 내용의 답변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처음 발작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마 그 뒤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최초 발작이 있은 뒤에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할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발작인가 싶은 통증이 발생한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요산 수치가 최근 4년 건강검진에서 7.2, 6.1, 6.8, 5.8 이렇게 나왔고, 며칠 전 술 마신 다음날 오전 엄지발가락에 쿡쿡 욱신거리는 통증이 시작되어 하루 종일 지속되었습니다. 병원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 약간의 염증 같은 게 보였고, 의사쌤은 통풍으로 인한 건지 아닌 건지는 확답할 순 없지만 통풍일 경우에는 극초기에 해당해서 요산 강화제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댓글 달아주신 것들 읽어보는 중인데, 발작이 한번 일어난 경우는 결절이 생긴 거니까 요산 강아지를 꾸준히 먹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작이 왔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자, 첫 번째, 부어 오른다거나 붉어짐은 없었음. 두 번째, 걷거나 만질 때 통증은 없었지만 가만히 있을 때 쿡쿡 욱신거리는 게 반복됨. 쿡쿡거리는 위치는 왼쪽 엄지발가락 측면 튀어나온 곳. 네 번째, 통증의 강도는 뭉툭한 걸로 조금 세게 누르는 듯한 아픔. 만일 이 정도 강도의 통증으로 찾아오는 것도 발작에 해당된다면 요산 강화제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식단 조절로도 평생 발작이 안 오도록 관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보기 편하게 이렇게 텍스트를 했어요. 일단 나이가 20대 후반이세요. 20대 후반. 사실 예전에는 20대 후반이면 통풍이 일어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였는데, 요즘에는 20대 후반에도 꽤 통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언제였지? 30대 초반, 30대 초중반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때 저도 통풍이 처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요산 수치가 7.2에서 5.8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6.9 정도가 이제 요산 포화 농도이고, 이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며칠 전 술 마신 다음날 이제 음주를 하시는 분이고, 엄지발가락에 쿡쿡 욱신거리는 통증이 시작됐는데, 여기 보시면 위치가 왼쪽 엄지발가락 측면 튀어나온 곳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통풍 친구들 여러분들께서 저 위치를 듣자마자 대충 어디신지 아시겠죠? 아마 그 위치라면 대체로 통풍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지속되었어요. 하루 종일이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뭐 그 뒤에 얼마나 이렇게 더 갔다라는 얘기는 일단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염증 같은 건 보였지만, 그리고 위치는 뭐 그래 보이지만 일단 병원에서 확답할 수 없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만약에 통풍이라고 하면 너무 초기라서 강화제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일단 통풍 초기에 통풍이냐 아니냐 확진하는 방법에서 가장 확실한 건 말이죠, 통풍이 있는 부위를 주사기를 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액체를 빼서 현미경으로 보고, 거기에 뭔가 반짝거리고 뾰족한 어떤 것들이 생겨있다라면 통풍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 이외의 방법에는 사실 추정하는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콜킨의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다른 용도로도 쓰긴 하지만 통풍 발작을 줄여주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만약 콜킨을 먹고 아픔이 없어졌다라면 통풍 발작이 거의 확실해지고 통풍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이 쿡쿡 욱신거리는데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대충 엄지발가락에 맞아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식으로 또 확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는 통풍이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발작이 한번 일어난 경우는 결절이 생긴 거니까 요산 강아지를 꾸준히 먹는 게 낫다,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들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결절이 생긴 분은 요산 강아지를 꾸준히 오케이, 발작이 한번 일어난 경우에는 결절이 생긴 거니까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작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결절이 생겼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통풍 발작이 이런 결절이 생겨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보통 그런 관절 부위에 침착된 요산 결정은 확실하게 이제 통풍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수치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물론 경계선이기는 한데, 그런데 경계선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런 분들이 통풍 발작이 한번 일어나고 발작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다 보세요. 발작이 일어났는데 결절이 생긴 건 확실할 수 없어요. 결절이 일어난 건 확실할 수 없는데 요산 강아지를 꾸준히 먹는다? 자, 여기서 조금 물음표가 있는 거죠. 자, 부어오른 붉어짐은 없었음. 일단 염증 반응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걷거나 만질 때 통증은 없었지만 가만히 있을 때 쿡쿡 욱신거린다. 1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쿡쿡 느낌이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발작보다는 약간 좀 미통의 경향이 살짝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리고 위치는 일반적인 통풍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강도는 세게 누르는 듯한 아픔. 요것도 좀 통풍의 통증을 묘사하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하단 말이죠. 자, 마지막 요 부분은 이제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것은 말이죠. 요산 수치가 높은 통증 환자의 경우, 그러니까 7을 넘어서 7보다는 이제 한 8을 넘어서는 정도로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이 1년 이내에 발작이 재발할 확률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즉 발작이 일어났는데 진통제 먹고 콜킨 먹고 대충 괜찮아졌다, 이런 분들은 그냥 나중에 관리 안 하고 냅뒀을 때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확률이 거의 50%가 된단 말이죠. 아, 정말로 이걸 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한번 고통을 겪고 진통제 먹고 괜찮아졌더라도 반드시 관리를 하실 텐데, 그런데 이 관리라는 측면도 대부분 그냥 술 좀 적게 먹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통풍에 안 좋은 음식 이런 거 먹고,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죠? 먹어서 조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통풍에 좋은 게 뭐가 있는가, 뭐 체리가 좋다더라 막 해서 뭐 시장 가가지고 저기 뭐 미국산 체리, 아 뭐 FTA가 됐으니까 정말 좋구나, 체리가 이렇게 싸다니 하면서 이제 만원 어치 한 팩 사 먹고 막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관리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요산 수치를 낮게 해줘야 되거든요. 체리 먹는다고 요산 수치 안 낮아져요. 체리 먹는다고 요산 수치 낮아지는 게 아니라, 뭐 연구에 따라서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연구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고 다시 또 영상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 예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면 플라스틱을 씹어 먹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걸 먹든지 간에 요산 수치는 조금씩은 증가를 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서 조지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조져야 되는 거거든요. 먹는다면 뭐냐?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약을 드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재발할 확률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산 수치가 정상인 그룹, 이 요산 수치가 정상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산 수치를 어떻게든 낮췄어요. 어떻게 낮췄냐? 그냥 굶어서 안 된다고 했죠. 굶는 것도 아니에요. 적게 먹는 거예요. 적게 먹고, 그리고 과격한 운동하지 않고, 그리고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약을 드셨을 때,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약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겁니다. 약을 먹다가 끊으면 다시 올라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약을 먹어서 요산 수치가 낮게 유지가 되기만 하면 1년 이내에 통풍이 재발할 확률이 이렇게나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게 우리가 30%가 줄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44%에서 11%가 줄어들면 30%가 줄어들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준이 이거라면, 11%라면 요산 수치가 정상인 그룹에 비해서 요산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사람들은 통풍이 재발 확률이 400%가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보통 우리가 뭐 어디, 이거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가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뭐 의료 관련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뭐 100%가 높게 나왔다, 뭐 100% 감소했다, 뭐 이런 것들은 100%가 아니고 90% 감소했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44%인 사람들이 75%가 감소를 한다면 뭐 이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뉴스를 봤을 때 거기 있는 수치들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한다.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실 때 그냥 그 수치대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된다. 이걸 뭐 여러분께서 계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렇다라고 한 번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튼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면 400% 차이죠. 그러니까 요산 수치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늘 하는 말이죠. 관리가 답이다. 그럼 좀 전에 아까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정도 강도의 통증으로 찾아오는 것도 발작이 된다면 요산 강아지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일단 이분께서는 확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통풍 확진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 제가 보기엔 어쩌면 이건 통풍 발작이 아니라, 그런 죽을 것 같은 발작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요산 침착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 미통 정도가 오고 있는 수준으로 보여요. 하지만 수치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
그리고 이분께서 그냥 발작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수치가 높지 않으니까 이런 수치가 높지 않게 계속 유지되시는 분들이 요산 결정이 침착되어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급격한 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단식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잠시 굉장히 작은 발작이 왔다면 좀 전에 아까 보여드렸죠? 요산 수치가 높은 환자의 경우 1년 이내에 통풍이 재발 확률이 44%, 정상인 그룹에는 11%, 이분은 11%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검진할 때 그 전날에 술도 좀 덜 먹고 굉장히 관리를 해서 가셔서 좀 평소보다는 좀 정상인 수치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 또 사족을 달자면 건강검진 하러 가실 때 평소처럼 해서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평소에 여러분의 신체 상태를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분께서 저 수치가 일반적인 수치라면 이분께서는 현재 요산 수치가 높은 그룹이 아니라 정상인 그룹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작을 겪고 평생 다시는 발작을 겪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창 논문 찾아볼 때 그때 봤었는데 지금 어떤 건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번 첫 번째 발작을 겪고 2년 이내에 다시 발작이 재발하지 않을 경우 평생 발작을 다시 겪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첫 번째 발작이 있은 이후에 2년 동안 열심히 관리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평생 꽤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현재 이분께서는 뭐 요산 강화제를 사용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진단을 하신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이란 말이죠.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뭐 이런 글 조금 남긴 거 가지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 어떤 뭐 혈액 수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본 적도 없는 그냥 본인의 어떤 호소에 의해서 제가 뭐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제일 확실한 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들으셨을 때 가장 정확한 것들을 들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류마티스 내과를 가셨는지 다른 일반 뭐 정형외과나 내과를 가셨는지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께서는 요산 강화제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뭐 그 정도가 맞아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께서 조금 더 관리를 하시면서 생활을 조금 정돈하신다면 다른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늘 맨날 하는 말이죠. 중도를 지키면 괜찮아지는 병이다. 관리가 답이다. 이게 바로 통풍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맨날 하는 말 첫 번째고요. 맨날 하는 말 두 번째. 약이 필요하시다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 구로 2호선 약국 그리고 잠실역에 있는 쉼표 약국 2호선 지하철역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오늘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게다레나 황칠나무 뭐 이런 것들 통풍에 좋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팔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통 말씀드렸을 때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해법이 다르고 100명의 사람에게 모두 100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산 수치를 낮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산 수치 낮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산 억제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요산 강화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알로프리놀, 뭐 자이로렉 같은 거, 어떤 사람은 페북소스타트, 어떤 사람은 뭐 벤즈브로마론 같은 걸 쓸 거고요. 벤즈브로마론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안 쓰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요산 연구 중인 뭐 베리누라드 같은 이런 약들이 사람의 어떤 체질에 따라서 뭐 간이나 신장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이것만큼 요산 강화제만큼은 어쨌든 간에 쓰는 건데 그것조차도 쓸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병원에서 확인하고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게다레나 황칠나무 이런 것들이 저는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꽤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다른 분께서 이게 필요하고 이걸 정말로 꼭 통풍이 필요해서 복용하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직접 깨끗하게 믿을 수 있게 다려서 여러분께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주 옛날부터 이게 2003
2003년? 아마 2003년 사진이고 요게 최근 사진 2013년 사진입니다. 이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저쪽 지방에서 이렇게 건강원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솥이 있어요. 솥이 있는데 여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른 건강원처럼 어두침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다리는 것도 직접 볼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가서 언제든지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고 물으실 수가 있단 말이죠. 정말로 깨끗하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한 자리에서 20여 년 계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단순히 뭐 계달이나 뭐 황칠나무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걸 복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뭐 인터넷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제품, 뭐 다른 분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곤란하겠네요.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구매하실 수 있는 곳들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여기는 내가 이런 지식을 듣고 싶어서 왔다,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뭐 내가 살 생각은 없더라도 그 정도는 오버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어떻게 사이트를 만들든 뭘 해보든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분께서는 일단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속이 시원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께서는 제가 보기에도 완벽하게 통풍의 상태는 아닌 것 같고, 통풍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풍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진을 받고 싶다,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류마티스 내과를 가셔서 한번 원장님께 진료를 받아보시고 거기서 확진 여부를 알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본인께서 치료 과정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애들 재우고 새벽에 영상 찍고 편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네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 강이었습니다.